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시아 주요국들의 제조업 경기가 3월 들어 대부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 관세 확대와 세계 수요 둔화가 기업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 조사기관들이 2일 발표한 구매관리자지수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아시아국의 제조업 경기가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예외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민간 구매관리자지수인 차이신 S&P 글로벌 지수는 3월 51.1을 기록하며 전달보다 상승했고 경기 확장 수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추가 관세 시행 전에 물량을 앞당겨 출하하려는 선출하 효과와 정부의 재정 지원 덕분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등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누적 2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 상태이며 이번 주 추가 보복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제조업 반등이 오히려 무역전쟁의 장기적 악영향을 앞당기는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은 제조업 경기가 9개월 연속 하락하며 1년 만에 가장 빠른 둔화 속도를 기록했고 한국도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제조업 침체가 심화됐습니다. 대만 역시 구매관리자 지수가 51.5에서 49.8로 하락하며 위축 국면에 진입했고 베트남은 소폭 반등한 50.5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경기 전망을 가늠하는 단칸 지수도 대형 제조업체의 심리가 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사회보조금을 이둘피트리 연휴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조금은 4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분배되며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사회 역량 강화 조정장관은 분기별 계획에 따라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까지 총 25.9조 루피아의 사회보조금을 집행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조 루피아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본 식료품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쓰였고 극빈 가정지원, 국민건강보험보조, 교육비 지원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에 골고루 분배됐습니다. 수아하실 나자라 재무부 차관은 이러한 보조금은 정부의 긴축재정 조치와는 무관하게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부의 올해 예산은 1.3조 루피아 삭감됐지만 사회부 장관은 예산 조정은 행정비용 등에만 영향을 줄 뿐 국민을 위한 보조금과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2차 사회보조금부터는 새롭게 도입된 단일 사회경제 데이터 시스템 BTSEN이 처음으로 활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복지 데이터와 사회경제 등록 시스템 등을 통합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통계청과 내무부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정합성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BTSEN을 통해 향후 보조금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2025년 2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총 2,226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8.31%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3.07%에 그쳤고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전체 자동차 시장은 72,295대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해 현대차만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친환경차 수요가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대차는 산타페와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했으나 수요 확보 타이밍을 놓치며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2월 한 달간 현대차의 전체 판매량은 2,00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주력 모델인 스타게이저와 크레타가 판매를 견인했지만 전체 실적 반등에는 부족했습니다. 현대차는 2025년을 기점으로 현재 시장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 수요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25 인도네시아 국제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베뉴를 포함해 올해 최소 7개의 신차를 출시할 예정이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2024년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총 22,361대를 판매하며 2023년 대비 37.42% 하락했습니다. 이는 2024년 목표치였던 4만 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브랜드 순위도 6위에서 9위로 하락해 현재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약 4천억 원의 투자금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회사는 4월 중으로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그린에코니켈의 지분 28%를 추가로 인수하고 기업 결합 신고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린에코니켈은 지난 2023년 설립된 중국 GEM의 자회사로 연간 약 2만 톤의 니켈을 재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린에코니켈의 최대 주주가 되며 지주사 에코프로가 보유한 지분을 포함하면 그룹 전체 기준으로 38%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해당 자회사가 본격 운영에 돌입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번 투자는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는 일정 기간 후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이자를 포함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우선주로 투자자들은 2026년 또는 2028년에 자금을 회수하거나 2026년 4월부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자로는 IMM 인베스트먼트, JKL 파트너스, 마스트 파트너스 등이 참여했습니다. 풋옵션이 없는 구조로 발행돼 조달된 자금은 전액 자본으로 회계 처리되며 회사의 재무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시장에서 당사의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 LS전선은 인도네시아 기업인 아르타 메탈 시너지와 손잡고 서부 카라왕 지역 산업단지에 약 735억 원 규모의 전력 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공장은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며 연간 약 1억 달러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이번 투자는 인도네시아의 빠른 전력 수요 증가와 정부의 전력 인프라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연간 8% 이상 전력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세안 내 최대 전력 소비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케이블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합작 투자 계약식에는 명노현 LS전선 부회장과 주한섭 CSO, 인도네시아 측 파트너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사 간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와 투자진흥센터 소장도 참석해 이번 투자의 상징성과 한 인도네시아 협력의 새로운 장을 강조했습니다. LS전선은 이번 공장 설립으로 아시안의 7번째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명 부회장은 인도네시아의 성장 가능성과 안정된 투자 환경을 고려해 이번 합작을 추진했다며 LS전선의 기술력으로 현재 전력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영덕군 해안마을에 산불이 덮친 지난 25일 밤 인도네시아 출신 외국인 선원 수기안토 씨가 고령의 주민들을 직접 업고 대피시키며 마을을 지킨 영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고 도로는 막혀 주민들이 방파제로 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기안토 씨는 마을 어촌계장과 함께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잠든 노인들에게 불이 났다고 알렸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업고 300m 이상 달려 방파제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는 빨리 할머니와 주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불길이 코앞까지 다가온 긴박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수기안토 씨는 8년 전 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지금까지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고국 인도네시아에는 아내와 5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며 부인에게 자랑스럽다는 전화를 받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수기안토와 어촌계장 등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그와 같은 청년과 함께 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구조 덕분에 약 60여 명의 주민 모두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지만 마을 대부분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